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오늘은 수소 암모니아 발전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모셨습니다. 창원대학교 정대훈 교수.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정대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컨 수소경제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장 이호컨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구영모 본부장.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구영모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이번 나들이에는 수소 충전소 한번 견학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소 충전소도 한번 보시고 이런 게 수소 엔서에 나왔더라. 지금까지 수소 충전소 홍보였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이 홍보에 좀 덧대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금 이제 18개소에 지금 우리 수소 충전소 22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풍놀이나 이렇게 가을 여행 하시면서 충전소에서 인증샷 같은 거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혹시나 어떤 쿠폰 같은 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어떨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혹시 또 과장님께 큰 부담을 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제안해 주신 거 잘 받아서 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 버스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인증샷을 찍어서 요번 영상에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와,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행운이신 것 같습니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소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안건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안건 중에 하나였던 수소 암모니아 발전 기반의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번 방송이었죠. 과장님께서 수소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전기가 친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또 예고편 같은 멘트를 하나 해주셨어요. 요 수소 암모니아 발전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석탄이나 LNG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석탄과 LNG 발전소의 연료를 수소나 암모니아로 바꾸는 것을 수소 암모니아 발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이 전기를 매일 쓰면서 탄소를 내가 배출하고 있다는 이 인지 자체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발전량의 60%를 차지하는 LNG 혹은 이제 석탄 발전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이제 LNG를 수소로 바꾸고 그다음에 석탄을 암모니아로 연료 전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지금 이제 화력 발전소 같은 것들이 비교적 최신 설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전 설비를 다시 이제 설치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대안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기존 자산을 활용해서 혼소 발전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혼소라고 하는 것은 섞어서 이제 연소한다라는 단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료전지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은 분산형 발전원인데 비해서 지금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는 대규모 발전기고요. 거기에 연료를 수소와 암모니아로 전환하면 수소의 수요가 아주 많아지게 돼서 수소 경제, 청정수소 경제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LNG와 석탄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나 암모니아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우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와 수소,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고 유통 과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비료나 산업에서 쓰는 암모니아와는 달리 이게 발전에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유통 구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동해, 서해, 남해안권 3개 권역에 대규모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구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각 석탄 발전소로는 암모니아를 소규모로 내양선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암모니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액화수소는 액화 천연가스랑 유사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액화 온도가 기존의 천연가스하고는 달리 영하 253도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대규모 거점형 인수기지 구축한 이후에 배관 이송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배관 이송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LNG 배관에다 수소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저농도로 공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게 대부분 고농도가 좀 많거든요. 그러려면은 수소 배관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수소 배관을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서 대도시나 또 LNG 발전 쪽에 우리가 수소를 공급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LNG를 쓰게 된 게 1986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전국 각지에 LNG 인수기지를 건설을 해왔는데요. 액화수소의 경우에는 아마 LNG 인수기지 인근에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액화수소 인수 저장기지를 건설하고 말씀하신 배관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 발전소로 수소를 공급하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반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운반선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수입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900여 대가 운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반선이 또 암모니아를 운행하면 암모니아 운송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도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액화수소는요? 액화수소의 경우에는 일본이 지금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액화수소를 일본 고베로 운송하는 세계 최초의 해상 운송 실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LNG 선박 수주 1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030년에는 발전 연료로 쓰는 수소 암모니아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여러 민간 기업 그리고 공기업이 해외 곳곳에서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수소 생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 중에 일부는 또 국내에서 블루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프로젝트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소 발전을 위한 연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암모니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기에 암모니아를 혼수해 발전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이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로서 암모니아 발전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크래킹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면 또 우리가 수소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크래킹이 뭔가요? 크래킹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직접적인 단어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쪼개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식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가 들어오면 NH3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N을 떼버리면 H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N을 깨는 그 작용을 크래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소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좀 냄새 문제도 있고 혹시 또 유해하지는 않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암모니아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나 안전보건공단 이런 데서 안전 기준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130만 톤 정도의 암모니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 우리나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송선으로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또 크래킹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기준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 프로세스로 공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암모니아를 연소했을 때는 암모니아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낙스라고 합니다. 낙스가 많이 발생해서 환경 오염이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에 암모니아를 혼수할 때 석탄 80%, 암모니아 20% 정도로 혼소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석탄만 연소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질소산화물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실증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가 생각해보면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OPPM 정도 이하의 낮은 농도일 때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큰 장점입니다. 누출이 됐을 경우에 기존의 석탄만 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이제 우리가 빨리 인지할 수 있어서 사고에 대응 가능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요. 도시가스 같은 거 이제 세게 되면은 냄새 같은 거 이렇게 나잖아요. 그게 이제 메르캅탄 같은 부취제를 여기다가 추가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또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착한 연료네요.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오직 수소앤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직접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MC님께서 퀴즈를 내시고 전문가분께서 맞추다 보니까 대부분 다 맞추시더라고요, 정답을. 그래서 오늘 반대로 제가 MC님께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됩니다, 갑자기. 아마 안건을 꼼꼼하게 보셨으면은 맞출 수 있을 건데요. 380메가와트 가스터빈 하나에 50% 수소 혼소를 할 경우에 연간 수소차를 몇 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까요? 아시겠어요, 교수님? 몇 대?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럼요. 대충 뭐 5만 대? 5만 대. 일단 땡입니다. 이런. 이제 50% 수소 혼소를 했을 경우에 연간 13만 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CO2 기준으로 봐보면 원래 기존 그 발전 대비했을 때 20% 정도 이게 CO2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무 같은 걸 요즘 나무로 환산을 많이 하니까 환산을 해보면 약 800만 그루. 네,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수소나 암모니아 발전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가 쏙 잘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수소 이야기. 오늘은 수소 암모니아 발전 기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이제 혼소가 사실 주 키워드였는데 함께 어울려서 뭔가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을 법한 그런 오늘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 쪽의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답이 오늘 논의한 수소 암모니아 발전으로 석탄과 LNG를 대체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 발전은 좋은데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참 머리가 아픈 내용인데 이 암모니아가 들어오면서 그걸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창원대학교 정대훈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컨 수소경제정책과장, 한국자동차연구원 구영모 본부장,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수소앤서.